강원도 현안과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지난해 도내에서 3,700억 원어치의 지역사랑 상품권이 판매된 것으로 집계되면서 지역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습니다. 원주의 혁신도시 공공기관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도 지역사랑 상품권의 기대 효과와 분석을 담은 연구용역 보고서를 발표해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오늘 헬로 이슈토크에서 이와 관련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최인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그리고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인 이기원 한림대 교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 먼저 이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어떤 곳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1984년 9월에 시도 광역자치단체의 출연에 의해서 만들어진 정책연구기관입니다. 지금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존재하고 있고요. 지방자치 또는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연구하는 곳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도, 시군구라고 하는 자치단체의 정책을 연구하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내부적으로는 지방행정, 지방재정, 지역발전 그리고 투자 타당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연구하는 그런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 100여 명 정도의 직원이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또 지역사랑 상품권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와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셨는데 관련 내용 좀 소개해 주실까요? 예, 지역사랑 상품권이라고 하면 이제 지역상품권입니다. 그 네. 안에 이제 지역을 사랑하자라는 의미에서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화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법정통화가 법정화폐가 있는데 그건 우리가 쓰는 원이고 이거는 상품권은 이제 지역화폐라고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역에서 실제적으로만 쓸 수 있는 상품권 지역에서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지역 내에서 순환되게 만들고 그 안에 돈이 돌게 만들고 그렇게 돌다 보면 결국은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겠죠. 그래서 지자체의 경제력이 좋아지고 나면 지역이 발전하고 이런 부분들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2018년도에는 66개 지자체에서 3,700억 원 정도를 발행했었습니다. 네. 그로부터 1년 후인 2019년도에 172개 지자체가 되고요. 3.3조 원이 발행이 됩니다. 작년 2020년 1월부터 10월까지 227개, 전국에 243개의 지자체가 있거든요. 네. 227곳의 지자체에서 이것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14조, 15조 가까운 돈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과연 그러면 얼마만큼 실제적으로 상품을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경제적인 효과가 과연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어떤 유용성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은 무엇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구를 좀 진행하게 된 겁니다. 네, 그럼 구체적으로 이런 지역사랑 상품권이 실제로 지역 경제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뭐 기준이나 지표는 어떤 게 있는 건가요? 이제 다양한 방법들을 차용하고 있는데요. 저희 연구는 이제 자체적으로 개발한 이제 설문조사도 있고 그 네. 설문조사에서 실제적 어떠한 개수를 뽑아내고 그것을 적용해서 실질적으로 이것이 전국적으로 어떠한 경제적 효과가 있는가를 이제 분석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전국적으로는 이러한 부분들이 월 평균 매출액, 그러니까 가맹점의 월 평균 매출액이 얼마만큼 증대했을까라고 하는 설문조사를 진행을 해보면 약 한 월 87만 원 정도의 매출 증대를 갖고 오는 네. 그런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품권을 통해서 현금을 썼으면 100만 원을 썼을 텐데 상품권을 쓰다 보니까 더 쓰게 되는 효과들을 갖고 오게 됩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한 26% 정도를 더 쓰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었고요. 그다음 그 지역이 아닌 외부의 소비자들도 이 상품권을 구매하게 되면서 쓰는 효과들이 또 약간 좀 발생을 해서 한 2% 정도의 효과를 가져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지역 내 소비를 비율을 증대시켰고 가맹점의 이제 매출을 증대시키는 그러한 효과들이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교수님 이걸 균형 발전이나 이 자치분권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지역사랑 상품권의 가장 큰 핵심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지역의 우리 균형 발전 정책의 이제 큰 목표가 자립적 성장 기반을 구축하자는 건데 자립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 아까 이제 박사님이 이제 지역 순환 경제라는 말씀을 네. 하셨는데 지역이 순환하기 위해서 우선 사람이 또 지역에서 태어나서 지역에서 머무를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있어야 될 거고 두 번째로는 에너지, 그다음에 식량 이런 것들이 돌아가야 하는데
또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지역의 금융입니다. 네. 지역의 돈이 다 지역에서 아무리 우리가 돈을 번다고 하더라도 그 돈이 다 외부로 유출이 된다면 그건 아무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겠죠. 네. 따라서 지역 금융이 얼마나 활성화되는가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자치분권과 균형 발전 정책에서 하나의 큰 요소가 되죠. 따라서 우리가 지역 화폐가 됐건 아니면 지역 은행이 됐건 지방은행이 됐건 그러한 지역 금융을 살릴 수 있는 기제를 하나 만들어 놓는 것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또 최근에 이제 정부의 발표를 보면은 전국 230개 지자체에서 이제 올해 지역 사랑 상품권이 13조 3천억 원을 판매했다고 합니다. 이게 그 전년과 비교했을 때 36배에 달하는 수치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좀 유독 많이 판매가 된 거는 아무래도 좀 코로나19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보는데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아무래도 이제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나가서 뭔가를 소비하거나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제한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뭐 소상공인들에게 지원 정책들로 이 상품권을 많이 네. 하죠. 정책 발행이라고 표현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이라고 하는 형태로 해서 그 발행을 했었고 그것이 이 아이러니하게도 이 코로나가 비대면 상을 많이 늘리고 정책 발행을 하면서 예전에는 이 상품권을 쓰려고 해도 쓸만한 곳이 별로 없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뭔지도 잘 몰랐었고요. 홍보도 잘 안 됐었는데 이번에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이걸 발행을 하면서 가맹점이 확 늘어났습니다. 네. 그래서 이용에 대한 불편함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상품권이 상당히 인기도 있고 실제적으로 많이 유통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온 것이 아마 이렇게 크게 확대된 그런 요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또 이번에 코로나19로 좀 타격을 입었던 업종에서 이 상품권을 네. 통한 매출이 좀 많이 늘어난 상황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어려웠던 소상공인들에게 실제적으로 쓸 수 있게끔 이 상품권들을 발행을 하고 네. 그다음에 긴급재난지원금의 형태로 주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이용의 편의성들이 증대되다 보니까 실제 할인율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약 10만 원을 구입을 하면 상품권을 받게 되면 거의 10%의 할인율을 주게 되면 9만 원을 내면 네. 10만 원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경제적 이득이 갖고 오고 그것을 말씀하신 대로 이제 소상공인이나 그런 업종들에서 쓰게 되니까 네. 소비자에게도 좋고 그다음에 가맹점에게도 좋고 뭐 다양한 그런 효과들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이제 지자체마다 지금 이제 지역사랑 상품권 정책을 다양하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뭐 빠른 회수율을 보였다거나 효과나 좀 반응이 좋았던 방식은 어떤 게 있었나요? 지금 이제 이 상품권은 세 가지 형태로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류형이라고 하는 이제 종이로 된 거죠. 이렇게 보통 우리가 네, 또 마침 현금화되어 교수님께서 있는 오늘 또 예, 형태로 되어 네. 있고 예, 여기도 보면 또 카드형이라고 네, 하는 제가 또 쓰는 부분들로 카드형을 카드형을 갖고 가져왔습니다. 있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모바일로 해서 강원 상품권을 쓰고 있는데 모바일의 형태 이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각각의 특성들이 있는데 이제 지류형은 아무래도 이제 갖고 다니니까 홍보의 효과도 있으면서 쓰기가 편한 네. 것도 있죠. 그리고 이게 환전하러 가기가 약간 귀찮을 수도 있어서 그것이 계속 지역 내에 순환되는 그런 효과들이 있고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현금보다는 카드 같은 경우 신용카드 많이 쓰는데 네. 그것처럼 카드형은 또 나름대로 지갑에 꽂고 아무데나 쓸 수 있으니까 편리한 부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다 쓰고 있으니까 또 스마트폰에 또 편리함들이 또 존재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최근에는 아마 강원도 일부 지역에서는 이 공공 배달 앱과 또 연계를 시켜서 네. 이 부분들을 쓸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좋은 그러한 사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앞으로 이렇게 지역 화폐가 좀 다양한 방식으로 소비가 될 것 같은데요. 이제 강원도 내 이제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좀 제시해 볼 만한 방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보통 그 제주나 이런 데서 우리가 생각지 않았던 이제 포인트를 누적해야 될 네. 일이 있으면 그거는 다 포인트를 다 이쪽으로 돌릴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쓰레기하면 이제 버리는 걸로 생각하는데 네. 그래서 저건 버려야 되는데 그게 오히려 많이 모아서 놓는다면 그걸 오히려 우리가 그 포인트로 오히려 보상을 해주는 그런 네. 시스템이 된다면 그래서 실제로 그걸 포인트로 누적해서 보상을 해주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자원봉사를 했는데 네. 자원봉사에 대한 것을 갖다 뭔가 해주고 싶은데 그거에 대해서 해줄 수 없는 것 그걸 갖다가 또 역시 포인트로 누적해서 포인트로
마일리지를 줄 수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흔히 지역 내에서 순환하기만 하면 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한번 대안적인 생각으로 여기다가 혹시 우리가 보상을 이제 지역 화폐로 해주면 어떨까? 그 게다가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미 모바일화돼 있는 것, 그다음에 네. 카드화돼 있는 것 이런 다양한 수단으로 우리가 이걸 지급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아이디어는 얼마든지 무궁무진하게 나올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이게 그 원래 원조를 찾아보면은 이 품앗이에서 출발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말이 참 재밌는 게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하냐면 주고받는다고 그러지 받고 준다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내가 먼저 서비스를 하고 나면 그거에 대한 것이 언제가 나한테도 돌아오게 된다. 네. 근데 이건 영어도 그래요. 영어도 기브 앤 테이크지 네. 않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봉사한 거에 대한 것이 나중에 호혜의 과정을 거쳐서, 그러니까 이 지역 화폐가 돌아가는 거나 이 경제 시스템이 돌아가는 거에서 걘 밑바닥에 있는 건 결국은 내가 한 거에 대한 것이 그것이 결국은 나한테도 도움이 온다는 그 신뢰입니다. 그 신뢰를 구축해가는 과정이 바로 이 지역 화폐를 통해서 우리가 몸으로 체험하게 되는 거죠. 네, 강원도에서도 지금 코로나19 출입 명부 역할을 하는 클린 강원 패스포트를 통해서 모은 포인트를 나중에 이제 지역사랑 그렇죠. 상품권으로 바꿀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이 상품권을 돌리는데 좀 큰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방법들. 어느 지자체에서는 건강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네. 그 건강하고 연계돼서 스마트폰에 그 어플을 심고 그러면 하루에 10,000보를 갔다, 20,000보를 갔다에 따라서 지역상 상품권에 포인트를 네. 주는 그런 부분들도 또한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는 이 기부금 같은 경우 사실 이런 부분들을 모아서 좀 낼 수 있게 하는 그런 방법도 좀 가능한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있어서 어쨌든 이 지역상 상품권은 지역 내에서 계속적으로 많이 쓰여지는 것이 이제 핵심이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이런 모두 촉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또 이 지역사랑 상권 발행에 대한 뭐 재정 논란이나 뭐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이게 좀 지속 가능한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좀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있을 것 같은데 좀 어떤 과제들이 있을까요? 지금 가장 지역사랑 상품권이 잘 돌게 했던 중요한 그러니까 상품권을 구매해야만 소비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네. 구매를 하게 하는 요인을 주는 것이 할인율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5% 또는 7%, 10%,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5%나 한 7%를 하고 명절이나 아니면 이렇게 많이 쓰는 연말 네. 같은 경우에 이제 한 10%의 할인율을 주게 되는데 이 할인율의 이 차액, 즉 10만 원을 구매하면 9만 원에만 내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 10,000원이라고 하는 부분은 결국 그 지자체의 재정에 대한 부분들로 메꿔지는 부분들입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런 정책을 계속 펴게 되는데 이제 할인율에만 계속 의존해서 이 정책을 펴 나갔을 때는 지자체나 정부의 이 재정에 대한 압박이 계속 올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제 향후에는 이러한 할인율 정책도 필요하겠지만 점진적으로 공동체의 이제 상생이라고 하는 그러한 신뢰라고 아까 말씀도 하셨는데 상생 또는 연대, 협동 이러한 의식을 좀 바꿔서 내가 이것을 쓰는 것이 우리 함께 사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들로 해지면 어떻게 더 좋은 그러한 지속 가능성을 갖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또 이제 지자체별로 이 지역 화폐도 종류가 너무 많다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예전에 이제 화천 산천어 축제를 처음에 개최해서 거기 안에서 이제 입장권을 구매하면은 그 5,000원을 이제 사실 네. 돌려주는 그 지역 화폐로 돌려줬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잘 되니까 우리 농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아니 그거 쟤네들만 가져가면 어떻게 우리 농산분도 좀 팔 수 있게 네. 하는 그런 구조를 해서 이 화천사랑 상품권이 있고 농촌사랑 나눔권이 있고 이제 두 개가 이제 발행이 됩니다. 네. 그것도 서로 헷갈리잖아요. 네네. 어떤 게 더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구분을 해서 이 용도를 이제 달리하는 거죠. 요거는 이제 농산품만 탈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정리가 돼 가면 왜 아까 말씀하셨던 그 핵심은 그 지역에서 돈이 순환되도록 하는 게 그 핵심이기 때문에 처음 강원사랑 상품권이 나올 때만 해도 아니 지자체 이미 다 있는데 뭐하러 또 강원사랑 상품권을 만드느냐. 네. 그리고 우리 조그만 동네에서 제가 이거 보여드린 거, 이건 강원도 전체에서 돌아가는 거고, 네. 이건 이제 생협에서만 돌아가는 상품권이 그렇습니다. 특정한 목적에 필요한, 특정한 지역 내에서 돌아가는 그 신용을 고안해서만 돌리기 위한 것으로서는 당연히 그리고 지금 아직도 한 우리 서너 군데 지자체는 이제 자기네 상품권이 없는 데가 있어요. 네. 근데 거긴 거기대로 또 앞으로 도입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제 그 할인율, 뭐 5%, 10% 이런 할인율이 굉장히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마치 재난지원금을 주는 것과 그걸 늘려주는 것과 같은 효과거든요. 현재 입장은. 근데 물론 그게 우리가 다 재정이 튼튼해지고 하면 이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원가대로 이제 돌아가는으로써 이제 재정의 부담을 줄일 수도 있겠지만 이 현재 굉장히 많이 나와 있죠. 네.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그 지역 경제에다가 무슨 부담을 준다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박사님께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 화폐가 종류가 좀 너무 많다. 뭐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은 만약에 춘천이면 춘천사랑 상품권하고 강원 상품권이 있겠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두 가지죠. 근데 이제 지류 상품권 같은 경우는 뭐 1,000원권, 2,000원권, 5,000원권, 뭐 10,000원권 이런 것도 좀 많다 이렇게 판단도 할 수는 있긴 한데 네. 실질적으로 춘천에 살게 되면 춘천사랑 상품권이나 강원사랑 상품권, 즉 춘천에 있다가 또 다른 지역에 가게 되면 이 강원 상품권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뭐 그렇게 많다 이렇게 판단되지는 않고요. 전국적으로도 지금 보면 모든 지자체에서 243개인데 227곳에서 그것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한 지자체에서 하나 정도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또 앞서도 얘기를 했는데 뭐 이제 공공 배달앱과 강원도가 이걸 연계해서 사용하기도 하는 등 좀 지역사랑 상품권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점점 무궁무진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좀 어디까지 기대를 하고 계시나요? 거의 우리 일상이 그 국가 화폐에 의존하지 않고도 살 수 있을 정도로 된다면 네. 또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강원도에는 우리 지방은행이 없잖아요. 근데 그 지방은행이 없기 때문에 사실 왜 저희가 이제 지방재정 3법, 지역금융 3법이라는 걸 갖다가 한번 만들고자 했을 때 목적은 우선 기본적으로 지역은행이 있어야 되겠다. 네. 근데 그게 어렵다면은 적어도 우리 지역에 내려와서 영업하고 있는 중앙에 있는 은행들이 최소한 자기네들이 벌어가는 것의 일정 부분을 지역에 좀 환원하는 그런 구조를. 근데 그거에서 가장 우리가 몸에 지금 와닿게 나온 것이 바로 지역 화폐입니다. 네. 근데 이제 지역 화폐에 이제 물론 한계들이 있죠. 뭐냐면 이건 원래는 이제 돈이라는 것은 이제 지역에서 계속 이제 승수 효과를 내면서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이건 상품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단 지불이 되고 나면 그다음에 이걸 못 쓰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그러한 이 화폐로서의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정도까지 갈 수 있다면 그리고 지금 아까 우리가 나오는 그 다양한 유형의 봉사활동, 그 다양한 유형의 이 축제라든가 이런 데서 쓰는 입장권에 대한 대응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그 규제가 있다고 하는 거 그것을 하나하나 풀어서 정말 그 화폐로서의 기능이 그 뭐 저장의 기능이라든가 교환의 기능에서 결코 빠지지 않도록 보완해가는 그런 노력이 앞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박사님께서는 또 이 지역사랑 상품권 앞으로 어디까지 좀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좀 기대하고 계신 게 있으실까요? 뭐 쉽지 않은 질문이긴 한데요. 네. 어찌됐든 소상공인들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부분들에서 이 상품권이 갖는 효과, 즉 그분들의 경제력을 조금 더 올려주는 그 효과는 상당히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저희 연구 결과나 다양한 곳에서의 그 설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도 실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들에서 이 상품권이 말씀하셨던 아까 뭐 건강 많이 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결될 수 있을 거고 공공 배달앱도 있다고 얘기를 하고 네. 이것은 이제 아이디어들 또 한번 아이디어 경진대 같은 것도 한번 하면서 어느 부분에 더 쓰여질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도 한번 좀 같이 고민하다 보면 법정 화폐만큼 그렇게 자유롭지는 않더라도 어찌됐든 이것이 지역 경제를 살리고 소상공인을 살리고 함께 상생하는 그러한 중요한 수단이라고 인식이 된다라면 새로운 아이디어들도 나오고 새로운 수단들도 발전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교수님 마지막으로 뭐 도민 여러분과 시청자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분명히 지난번 우리 재난지원금을 우리 보편적으로 지급했을 때 이 그 지역 상품권이 바로 아주 효자 역할을 했습니다. 네. 따라서 우리가 볼 때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 있어서 우리가 발행한 우리의 화폐가 이런 구실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지역의 자립적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역할들, 지역 인재의 역할, 그다음에 지역 로컬 푸드의 역할, 그다음에 로컬 에너지의 역할, 플러스 우리 지역 금융의 역할에 대해서 좀 더 인식을 한다면 우리가 자립적 성장 기반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도민 여러분께 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박사님께서도 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뭐 계속 유사한 이야기인데요. 예, 강원도의 강원사랑 상품권, 그다음에 18개 시군의 그 다양한 상품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상품권을 많이 사용하는 것이 이 지역 내에서 돈이 돌고 순환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이 합니다. 다만 이제 할인율이 높을 때 사고 그다음에 전혀 안 사는 것이 아니라 할인율에만 의존하지 않고 언제든지 자신들의 호주머니를 좀 열어서
이러한 상품권을 자발적으로 좀 구매를 하고 그것을 많이 사용하면 그것이 결국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도민이 살고 있는 이 강원도의 경제를 풍성하게 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일정량을 지속적으로 의식적으로 좀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역사랑 상품권의 경제적 효과와 과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보완해 나가면서 도민들에게 힘이 되는 그런 정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도 지역균형 발전에 있어서 의미 있는 연구 계속해서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네, 헬로 이슈토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간 내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